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 기쁨이죠. 그리고 경력직 중심이다 보니까 네 번째는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너무 경력 위주로 가해서 면접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장 기본 개념 형태로 그냥 쭉 얘기를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형태에서 한국 성급을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의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면접관은 그걸 자꾸 깨트릴.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그저께 한국 성급 지원하는 친구들의 면접 코칭을 조금은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화상으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성급이란 자체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비영리 사단법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공익성을 가진 회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용도 블라인드 채용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신입 직원은 없고 거의 경력직이 우선입니다. 그죠? 경력직들을 중심으로 많이 먹고 신입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채용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전혀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비대면 화상 면접 형태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 형태는 이제 약간의 각각의 회사별 그 직무별로 약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접 형태가 실무 면접과 영어 면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IS 인증이라든지 잠수함 이쪽에서는 면접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실무 면접 70점, 영어 면접 30점. 왜냐하면 한국 성급 자체가 이제 외국어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외국인 선주사라든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실무 면접은 보면 직무 지식 면접, 경험 면접, 상황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영어 면접은 잘 준비하세요. 제가 영어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고요. 그러니까 실무 면접에서 이제 직무 지식 면접, 경험 면접, 상황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지식 면접은 이제 여러분이 각각의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적인 여기를 아느냐 모르냐 이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가기 때문에 너무 뭐랄까 기본 개념 형태로 그냥 쭉 얘기를 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것 좋고요. 이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 면접, 상황 면접인데 상황 면접은 실제 원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고 미리 준비한 다음에 인바스켓처럼 미리 준비한 다음에 발표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로서 사기업처럼 상황 면접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선주사가 만약에 크레임을 걸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는 흑백 논리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고 이거는 몇 번 얘기했죠. 모르시면 제 올려놓은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링크 이런 거 이번에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급하게 찍기 때문에 자막도 안 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러니까 흑백 논리 한다 안 한다 논리는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가정을 나눈다든지 부당한 지시가 개인적인 지시라면 업무적인 지시라면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좋은 방법은 저는 추천하는 거는 단계로 나눈 거. 근데 이제 상황 판단의 질문 형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조직에 이익이 되는지 관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관점이라고 보신다면 이제 예, 직장 상사가 저보다 생각이 많으셔가 지시를 내렸고요. 저는 아직까지 신입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따를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제 의견을 한번 정리해서 그 상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위에 상사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말투는 뭐냐 하면 그 주변 동료나 선배들한테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뭐라고요? 상의하신다고요? 그러면 소문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자, 화면이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괜히 크레임을 글로 맡기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이거는 경력직 신입은 신입은 몇 개 영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력직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까 이 경력직 부분에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경력직. 그래서 경력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양한 경력이 있지만 실제 검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우리 한국 성급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연계성을 굉장히 많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경험했던 업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한국 성급에서 지원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이 핵심이 가장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만큼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 성급에서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부적으로 한 파트를 집어서 아예 기존 경험에서 이러이러한 품질 관리 부분이 한국 성급에서 이런 선체 이런 부분에서 검사를 잘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핵심 질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부분 경험이나 장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자꾸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경력직 중심이 신입은 괜찮지만 경력직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한국 성급에 들어오시려고 하는지 왜 기존 회사는 그만두려고 하시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논리를 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기존 경력이 나랑 안 맞다 이래버리면 과거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뭐랄까 기존 경력에서 이런 부분이 좋았지만 제가 이런 계기로 이렇게 갔다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형태에서 한국 성급을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의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면접관은 그걸 자꾸 깨트리려고 할 거라는 거. 그럼 하나의 논리보다는 여러 개를 던지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한국 성급에 지원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기존에 이런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선박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국 성급을 지원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괜히 만들고 꾸미면 더 이상해지니까. 두 번째는 한국 성급이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러이런 장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오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러이런 경험 이러이런 장점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성급에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논리보다는 여러 개를 던져주시는 게 조금 더 명쾌하고 논리적이고 면접관은 그걸 못 깨트릴 수 있다는 걸 조금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직 사유도 거기 넣어가지고 해야겠죠. 근데 이직 사유에서 또 안 좋은 거는 뭐 일이 많다든지, 뭐 근무지가 바뀌었다든지, 상사가 지독하게 나쁜 놈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 회사에서도 또 그렇게 한다고 논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경력이라든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아까 했듯이 한국 성급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제 뭐 예전에는 한국 성급에서 그냥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시정하라고 그러면 선주사가 다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약간은 뭐냐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선주사와의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민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과거 경험에서 민원이나 불만을 해결했던 경험 이런 거 잘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예 근데 그 경험은 이렇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보다는 어떤 프로세스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고객 민원에 대해서 일단은 차분히 들어주는 게 중요해서 가장 경청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얘기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안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다른 지원자와의 약간의 차별성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체크하셔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객 불만이라든지 민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직 중심이다 보니까 네 번째는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너무 경력 위주로 가해서 면접을 잘 보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지식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잘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직무만 잘한다는 인상을 주는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기업은 이제 뭐냐면 직무를 잘하는 관점 이외에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다음 민원이나 외부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 소통이라든지 이런 공통 역량적인 면도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포함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만약에 시킨다면 자기소개에서부터 너무 직무 중심으로 짜지 말고 소통이나 이런 것도 잘한다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소통이나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잘한다는 걸 같이 넣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묻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나 지원서를 꼼꼼히 읽는 것뿐만 아니고 경험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소서 기출 질문이라는 걸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자꾸 찾고, 그래서 질문 답 이렇게 대본을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본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경험을 다양하게 정리해보자. 그래서 원래 제가 전지 갖다 놓고 막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봐야 되니까, 그럼 A4지를 반을 딱 접어가지고 왼쪽에는 내가 했던 큰 경험을 적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그 경험만 정리 더 되면 아무 때나 갖다가 쓰면 돼요. 어떤 질문이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험 정리를 좀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 이거는 경력사원이라 해서 경력직에서 했던 업무 내용 이외에 뭐 대학교 옛날 경험도 관계없으니까 다양하게 정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대면 화상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의 네트워크라든지 마이크 캠을 사전에 좀, 물론 사전 테스트를 한번 하는데 이후에 당일날도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셔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테스트를 하고 세팅이 이상이 없는지를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되고, 화상은 엄밀해서 뒤에 배경까지, 지금은 제가 크로마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건 안 될 거니까 배경까지, 배경의 정리정돈 상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깨끗이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공간, 단정한 아니면 벽을 비춰가지고 깔끔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가끔씩 화상 면접을 하다 보면 모니터 어차피 안 보니까 옆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아니면 화면에 뭔가를 띄워놓고 그걸 보고 읽는다. 근데 여러분은 잠깐 읽는데 면접관은 뭔가를 본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고, 시선은 어차피 화면보다는 캠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뭐 노트북은 화면이나 캠이나 관계는 없으니까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면접에서는 제가 편하게 이렇게 뭐랄까 제스처를 쓰라고 하거든요. 제스처 안 쓰는 게 더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화상 면접에서는 제스처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도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를 약간만 자제하는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오늘 급하게 찍는다고 이것도 모양 개판인데 아마 편집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새로운 생소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클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분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 댓글 남겨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한테 도움만 되시면 저는 그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